자, 이제는 근육 수축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육이 수축한다라는 것은 근육이 짧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축이란 의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아지는 수축이 있고 이렇게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게 있고 또 길이의 어떤 관절의 어떤 가동의 변화가 없이 근육의 길이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수축하는 이제 여러 종류의 수축이 있는데요. 먼저 등척성 수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등척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의 의미인데요. 이 등이라는 말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척이라는 말은 이게 길이 척입니다. 길이가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힘이 같아서 길이의 어떤 변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자, 근육 길이에 변화가 없이 이렇게 정적으로 수축한다. 자, 그거를 등척성 운동 또는 영어로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서로 힘이 같기 때문에 근육의 길이에 변화가 없는 이런 수축이다. 다시 말하면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관절의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절의 각도에 변화가 없으면서 하는 수축을 등척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은 수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재활 운동 시에 관절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 등척성 수축을 운동을 활용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등장성 수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성 수축이라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자인데요.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이라는 말은 장력을 뜻합니다. 장력이라는 것은 당기는 힘, 그것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이 등장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동적으로 수축하는 겁니다. 움직인다라는 거죠. 등척성 수축은 움직이지 않고 관절의 각도의 변화가 없이 수축하는 수축을 등척성 수축이라 한다면 등장성 수축이라는 것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움직이면서 수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성 수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심성 또는 구심성 수축이 있습니다. 이 동이라는 말은 같다라는 뜻이죠. 이 심이라는 것은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성 하면 중심과 같은 중심, 근육이 수축하면서 중심을 향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성이라고 합니다. 중심을 향한다라는 것도 이 중심을 향하면서 수축하는 것을 우리는 동심성 수축이라 하는데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 자, 이거는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이제 있어 보면 이게 이제 몸통이 있고 다리, 팔이 있겠죠? 자, 이게 중심이죠. 중심을 향하는 수축이라는 말은 자, 팔에 있는 수축이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이는 곳과 닿는 곳이 가까워지는 수축, 이거를 우리는 동심성 수축, 구심성 수축이라 합니다. 그래서 관절의 각도가 변하면서 이렇게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을 의미하고요. 편심성 수축이라는 말은 이 편이라는 말은 치우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쏠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멀리 벗어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벗어난다라는 뜻이죠. 중심을 향해서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치우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심성이라고 합니다. 중심을 향해서 멀어지는 것을 원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수축을 뜻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절의 각도는 변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면 중심을 향해서 이제 멀어지는 수축이니까 자, 이게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수축이죠. 그거를 우리는 편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성 수축에는 이게 장력이 발생하면서 길이가 변하는 수축에는 이게 두 가지, 짧아지는 수축과 이렇게 멀어지는 수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속성 수축이라는 것은 이것도 같다라는 뜻이죠. 속이라는 것은 이제 속도가 일정하게
그 수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속성 수축은 주로 이제 기계적인 기계를 활용해서 이렇게 속도를 일정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수축하는 걸 뜻합니다. 이제 느린 각 속도, 이거는 이제 느리게 이렇게 속도를 하면서 수축하는 거고, 이는 빠른 각 속도, 이제 이런 두 가지 속도를 느리게 하는지 빠르게 하는지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수축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린 각 속도는 근력 증강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제 느리게 이렇게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수축하는 것은 근력 증강에 이제 효과적이고요. 빠르게 이제 이렇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수축하는 것은 근지구력 증가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관절의 각도에 변화가 없죠. 바로 등척성 수축이죠. 그래서 근육 길이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근육을 수축하는 힘과 이 아령의 힘이 같다라는 거죠. 같기 때문에 근육의 길이에는 변화가 없이 계속 수축하는, 이거는 이제 정적인 수축을 의미합니다. 근육은 수축하지만 관절의 각도에는 변화가 없는 수축을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고요. 등장성 수축은 장력을 통해서 이렇게 근육의 길이에 변하는 수축인데, 중심을 향해서, 이제 이게 중심이죠. 중심을 향해서 가까워지는 수축을 우리는 동심성 또는 구심성 수축이라 하고,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멀어지는 수축을 이제 편심성 또는 원심성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육 수축에는 이렇게 관절의 각도가 변화하지 않는 등척성과 관절의 각도에 변화하는 등장성 수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태에 따라 근육의 수축을 한번 구분을 해 보면요. 첫 번째, 이제 연축이 있습니다. 이 연축이라는 의미는 이제 이 연이라는 것은 잡아당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축이라는 말은 우리가 수축한다라는 뜻이죠. 단일 자극에 의해서, 한 번의 자극에 의해서 이 수축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육 섬유가 이제 수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연축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트위치라고 부르죠. 트위치라는 것은 이렇게 빠르게 수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축이 아니라, 가시적인 수축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수축이 아니고, 빠르게 단일 자극에서 근육 섬유가 이렇게 빠르게 수축하는 것을 우리는 연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축이란 것은, 이거는 강하다는 거죠. 강하게 수축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연축, 단일 자극에서 의한 한 번의 수축들이 이렇게 합쳐진다는 것은 이제 중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연축들이, 여러 개의 연축들이 이렇게 중첩이 되면 당연히 강한 강축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 자극에 의해서 연축이, 이러한 한 개 한 개의 단일 자극에 있는 수축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가중이라고 하죠. 중첩되어 나타나는 수축을 우리는 강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에 따라 근육 수축을 또 정리해 보면 구축이 있습니다. 컨트랙처라고 하는데요. 이 구축이라는 말은, 이제 연축이나 강축이라는 것은 이제 활동 전이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하는 수축인데요. 이 구축은 이제 활동 전이 없이 일어나는 비가역적인 수축을 우리는 구축이라고 합니다. 근육이나 관절이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의해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뻣뻣해지는 어떤 현상을 우리는 구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근육 주변 조직, 이제 염증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자, 이게 점점 근육에 있는 섬유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섬유화라는 것은 이 섬유 조직으로 이 염증이 되면 근육 세포들이 손상에 의해서 거기에 섬유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섬유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근섬유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면요, 비가역적 수축 또는 비가역적 구축이 진행됩니다. 병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비가역적으로 근 섬유가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구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긴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긴장한다 라는 것은 이제 근육이 부분적이거나 지속적으로 계속 수축한다는 거죠. 약한 상태에서 계속 수축하는 것을 우리는 긴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비라는 것은 수의적으로 수축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죠.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자,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근육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신경 손상에 의해서 정중신경이라 할까요? 정중신경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근육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있는 이 신경, 정중신경이라고 해볼게요. 이러한 정중신경이 손상에 의하면 이 정중신경을 지배하는 근육들이 수축을 하지 않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마비가 되죠. 그 원숭이 손이라든지 이러한 마비가 오고, 노신경이 손상을 하게 되면 이제 노신경이 지배하는 게 손목을 펴주는 그런 근육들에 지배하는데, 손목을 펴주지 못하니까 이 손목이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 리스트 드롭이라고 하죠.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지나면 마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후 경직이라는 것은 이제 사망 후에 활동 전이나 이런 ATP, 이 ATP 그 에너지가 이제 사망이 되면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ATP가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수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이 되면 이제 액틴과 이제 미오신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수축을 진행하는데, 사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액틴과 미오신이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이완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경직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경직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사망 후에는 이렇게 경직이 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사후 경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 이러한 근육의 수축의 용어들의 뜻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뼈대 근육의 부속 기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막은 무엇입니까?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라는 뜻이죠. 근육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근육의 힘살이죠. 힘살. 여기는 이제 힘줄이 되겠죠. 이 근육을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육을 싸고 있는 막.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면요, 근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바깥을 싸고 있는 막도 있고 근육 안을 싸고 있는 막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장지 역할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뼈대 근육을 이렇게 부속해주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활 주머니가 있는데요.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이렇게 마찰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찰. 그래서 이렇게 힘줄 밑에 있거나 또는 이게 근육 밑에 있어서 근육이 수축할 때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윤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윤활 주머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머니들이 있어서 근육을 수축하거나 이렇게 이완할 때 잘 미끄러지도록 해주는 근육의 부속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 움직임에 도움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도르래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도르래라고 하죠. 도르래가 이렇게 있으면 도르래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거운 물건들이 도르래에 의해서 이렇게 이 힘의 방향이 변화되면서 도움을 주는, 힘의 방향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게 도르래인데요. 우리 인체에도 이런 도르래가 있습니다. 자, 안구를 보면요. 자, 이 안구에는 이런 도르래라는 구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르래라는 게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이 안구를 적은 힘을 통해서 이렇게 힘의 방향을, 작용의 방향을 변경해 주는데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게 도르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구를 조절하는 위 빗근육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위 빗근육이 있는데요. 이 비스듬하게 방향이 내려오는 근육인데, 위쪽에서 비스듬하게 내려온 근육인데, 이제 이게 여기에 도르래라는 게 있고, 우리가 위 빗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바로 도르래 신경이었죠. 그래서 도르래 신경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도르래 쪽에서 내려오니까 이 위 빗근육은 도르래 신경 지배를 받는다. 이 도르래 근처에서 내려오는 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위 빗근육은 도르래 신경을 지배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뼈대 근육의 부속 기관이고요. 또 힘줄집이 있습니다. 자, 힘줄집이라는 것은 힘줄을 싸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힘줄을 이렇게 싸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집. 이거를 우리는 힘줄집이라고 부릅니다. 자, 힘줄을 싸고 있으면서 이 힘줄집이 있기 때문에 힘줄이 이렇게 수축하거나 장력이 발생할 때 마찰을 방지해주는 작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자뼈가 있습니다. 이 종자뼈라는 것은 이 씨앗 모양처럼 생긴 뼈라는 뜻이죠. 씨앗 모양. 씨앗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종자라고 하는데, 이 씨앗 모양처럼 생긴 뼈 중에 무릎뼈는 굉장히 큰 종자뼈였죠. 이렇게 무릎뼈가 이렇게 생겼죠. 인체의 가장 큰 종자뼈인데 힘줄에 묻혀 있습니다. 이 종자뼈의 특징이 힘줄에 묻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힘줄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힘줄이 있고, 이 힘줄에 이렇게 묻혀 있는 뼈가 있는데, 이게 바로 종자뼈라는 거죠. 특히 이제 무릎 관절에 있죠. 넙다리 네 갈래 근육이 있었죠. 이 넙다리 네 갈래 근육은 네 개의 근육들이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넙다리 네 갈래 근육이 있는데, 여기에 종자뼈에 힘줄, 이 넙다리 네 갈래 근육에 힘줄에 이 종자뼈가 이렇게 파묻혀 있어서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자, 지렛대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근육의 그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지렛대라는 것은.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종자뼈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넙다리뼈하고 정강뼈, 자, 이 위쪽에 종자뼈가 있죠. 그래서 세 개의 뼈를 통해서 우리는 무릎 관절을 만들죠. 무릎 관절을 형성하는 뼈죠. 자, 여기에 이 종자뼈는 넙다리 네 갈래 근육 위에 있는, 이 넙다리뼈 위에 있는 것이 넙다리 네 갈래 근육의 힘줄입니다. 힘줄. 자, 이 힘줄에 무릎뼈, 즉 종자뼈가, 무릎뼈가 이렇게 파묻혀 있죠. 그러면서 힘줄의 어떤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넙다리 네 갈래 근육이 수축할 때 이런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분산시키기도 하고, 힘을 증폭시키면서 움직임의 범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무릎 관절이 펼 때, 익스텐션 할 때 굉장히 강하게 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종자뼈입니다. 자, 그리고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이렇게 있죠.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고, 이 근육 밑에는 이렇게 윤활 주머니가 있어서 근육이 이렇게 수축할 때, 근육이 이렇게 수축할 때 잘 미끄러져서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 주머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르래라는 것은 특히 이제 안구, 이 안구에 보면 이게 도르래라는 이 구조가 이렇게 도르래 모양처럼 생겼죠. 도르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위 빗근육이죠. 위에서 내려오는 이 근육의 힘줄들을 힘의 방향을 이렇게 변경시켜서 안구를 이렇게 운동시켜주는,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적은 힘으로 수축을 하면서 안구의 이 방향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도르래죠. 자, 그 다음에 힘줄을 싸고 있는 집, 즉 힘줄이 있으면 여가 힘줄이죠. 텐던이라는 힘줄을 싸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거를 힘줄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는 여러 가지 많은 힘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줄을 싸고 있는 힘줄집이 있어서 이렇게 마찰, 서로 간에 이 근육들이 부딪히는 것들을, 마찰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적 근육의 길이에 변화가 없다. 근육의 길이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관절 각도에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즉 서로의 힘이 같기 때문에 근육의 길이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고, 장력만 변화되는 수축, 그러니까 근육은 수축은 하는데 관절의 각도가 변하지 않으면서 하는 수축을 우리는 등척성 수축이라 하죠. 이게 길이척이니까 길이가 서로 같다. 서로 당겨주는 그 길이가 같다는 것은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즉 관절의 각도에 변화가 없으면서 계속 근육이 수축하는 현상, 근육 수축을 우리는 등척성 수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동심성 수축이나 편심성 수축은 우리는 등장성 수축이라고 하죠. 근육의 길이가 변화되면서, 즉 관절의 각도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하는 수축을 등장성 수축이라고 했습니다. 등속성 수축은 속도가 같이 하는 수축이니까 대부분 기계를 통해서 수축하는 걸 뜻하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근수축의 종류는 근육에 장력이 발생한다. 장력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근육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등장성 수축을 의미하죠. 자, 근육에 장력이 발생하는 수축이죠. 근육의 길이가 짧아졌다. 그런 것은 중심에 가까워지는 수축을 뜻하죠. 그래서 이 동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동적인 수축이라 합니다. 동적 수축이라는 것은, 이 등척성 수축은 정적 수축이죠. 관절의 각도의 변화가 없는 정적 수축이라면, 등장성 수축은 동적 수축입니다. 관절의 각도의 변화가 있으면서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있는 수축이니까. 그런데 근육의 길이가 짧아졌다라는 것은 이게 중심에서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동심성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중심에서 멀어지는 수축은 편심성 수축 또는 원심성 수축이라고 하고, 동심성 수축은 중심에서 가까워진다 해서 구심성 수축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자, 단일 자극에 의해서 한 번의 수축은 무엇입니까? 단일 자극에 의해서 이게 빠르게 수축하는 것을 우리는 연축 또는 트위치라고 했죠. 연축이라고 했고, 강축은 연축들이 모여가지고 중첩이 돼서 하는 수축을 우리는 강축이라고 불렀죠. 자, 근육의 보조 장치로 근육 또는 힘줄의 방향을 변경한다. 자, 힘줄의 방향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역할인 구조물은 무엇이냐? 자, 이게 도르래였죠. 도르래. 그 도르래가 있어서 안구의 이제 위 빗근육에는 힘줄, 여기 힘줄의 방향들을 변경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도르래였죠. 자, 그리고 근막이나 근육을 이렇게 이제 포장지 역할을 하면서 근육을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거고, 힘줄집은 힘줄을 이렇게 싸고 있는 집이어서 힘줄이 수축할 때 마찰을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관절 연골이라는 것은 이제 뼈 끝에, 자, 이 부분을 우리는 관절 연골이라고 부르죠. 뼈 끝에 있는 부분을 관절 연골이라고 부르고요. 자, 윤활 주머니라는 것은 이제 근육 밑에 이렇게 윤활 주머니가 있어서 잘 근육이 수축하도록, 또 힘줄 밑이나 근육 밑에 윤활 주머니가 있어서 근육이 수축할 때 잘 미끄러지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육의 보조 구조물이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동심성 수축이란 무엇이고, 편심성 수축이 무엇이고, 등척성 수축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수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 자, 알아둘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 이렇게 읽어 보시면서 이렇게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